이렇게 해서 5주택이 되었다가 팔아가지고 지금 4개의 포지션으로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자입니다. 한 6개월 만에 영상 켜봤는데 제 근황도 좀 알릴 겸 그러면 저한테 가장 궁금한 영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너의 부동산 포지션 어떻게 됐느냐, 지금 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파산했냐 안 했냐, 너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었냐, 뭐 역전세도 많고 되게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포지션, 제 상황을 이야기해보고자 영상 켜보았습니다. 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뭐 Q&A 방식으로 이야기해보면서 이것저것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는 네. 아무래도 점자님들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영끌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뷰수도 가장 높았고, 그리고 젊은 자님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근황과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한 12월 달인가 11월 달쯤에 한 번 더 근황 아닌 근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던 게 마지막 영상일 거예요. 그때 상황과 뭐 지금 상황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 상황에 있어서 시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지금도 뭐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끌리의 최후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지를 하나 더 매입을 해서 총 5개 주택이 마련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2022년도에 내놓았던 물건들 중에서 하나가 5월 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2022년도에 최고가에 팔았으면 좋겠지만 상황이라는 게 욕심처럼 뭐 된다는 게 보장이 없잖아요. 저도 최고가 대비 어느 정도 한 20% 정도 빠진 금액이 있었는데, 매입했던 시기가 2020년도인 만큼 샀던 금액에서 수익을 보고 거의 투자금 대비 한 100% 수익을 보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근황이나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2월 달에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분양권 시장을 노렸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뭐 상급지 갭 투자를 알아보다가 뭐 전세가도 안 맞춰주고 전세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이 시장은 갭 투자 시기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미분양 난 주택들이 많았잖아요. 뭐 장이 4구역이나 뭐 둔촌주공이나 뭐 철산자이나 뭐 롯데캐슬 중하나 이런 주택들에 있어서 저는 2월 달에 철산자입을 매입하게 되었고, 총 5개 주택이 되었다가 하나를 매각해서 4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럼 앞으로 계획은 그 매체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도 좀 잡혀 있는 상태로 지금 촬영 임하신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뭘 매입하거나 뭐 투자를 했을 때 다 계획을 가지고 뭐 시기적으로 뭐 다 계획을 하고 매입을 하는 거고, 무지성으로 사진 않아요. 어떻게 무지성으로 사요? 무지성으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닥쳤을 때 그거를 방어할 줄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엔 시드머니가 없고 그 세입자한테 내줄 돈이 없으니까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는 거죠. 뭔가를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뭔가에 투자했을 때 여윳돈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구나 라는 거를 투자하자마자 6개월 만에 역전세를 당해봐가지고 지금까지 좀 보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일전에 말했듯이 2월 달에 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새로 매입을 하고 또 팔고 됐다는 그 부분에서 또 한 번의 궁금증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제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분위기, 현황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고 실시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체감이 좀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일단 작년 10월 달에 정말 최악이었죠. 어떻게 보면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올랐고, 분양시장에서 PF 대출과 뭐 레고랜드 사태,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뭐 다 파산 한 해 만에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가장 이슈였던 작년 시장 같은 경우는 4분기 뭐 장이 4구역도 미분양 났었고, 뭐 중화 롯데캐슬도 미분양 났었고, 둔촌주공도 저걸 왜 사냐, 미쳤다, 망한다, 마피 난다, 하지 말라 했었고, 그 이후에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도 나왔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분양이 많이 했었는데 청약시장이 거의 완전 망했었잖아요. 그 망했던 시기에 저는 오히려 서울에 대해서 공급은 줄어드는 상태이고 어차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계속해서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주택이라는 거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기에 한 1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상급지를 가고자 계속 갭 투자 물건지 계속 금매 나오는 물건들을 한 1년 동안 알아봤었어요. 그랬던 와중에 전세가가 안 받쳐주고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거의 전세가율이 뭐 50%, 45%니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류를 하다가 그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가 미분양 났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 2월 달에 자녀 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계약금 10%로 2025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다산이나 아니면 하남 미사 신도시나 이런 데를 되게 고려하면서 봤었는데, 거기 투자 금액이 거의 한 3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3억 정도를 제가 부담하기에는 저도 리스크가 있었고, 아 이걸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찰나에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가 미분양이 났고 청약통장 없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전매 제한도 1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메리트가 컸던 거죠. 우리가 2021년도 시장만 봤을 때 그냥 수도권에 있는 청약시장 열고 분양하면 어땠어요? 뭐 100대1, 200대1, 말도 안 되는 가점, 뭐 67점, 뭐 70점, 뭐 청약 점수 만점이야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에 대여서 분양권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니 이 좋은 입지에 이 싼 분양가? 전 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와, 이 시기에 이거를, 이 대단지 아파트를 청약 통장도 없이 가져간다고? 이거 너무 좋은 조건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자마자 계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광주든 용인이든 팔고 뭐 다산 신도시나 하남 미사 신도시를 투자를 하려 했다가 철산 정도 되는 입지에 한 3,000세대 가까운 대단지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참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해서 전 이게 훨씬 더 투자성이나 미래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철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주택이 되었다가 용인을 팔아가지고 지금 4개의 포지션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점자님은 성공한 얘기, 상승한 얘기, 희망찬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떨어진 하향세는 없는 걸까요? 제 걸 말씀드리면은 뭐 신고가가 거의 뭐 까지 갔던 집이 거의 까지 떨어지기도 했고,